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칭기스칸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잡는 자 세상을 잡는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리더십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향력입니다. 누가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팔로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느냐, 자, 바로 이게 리더십의 핵심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힘이죠. 힘으로 제압을 해서 상대방이 나의 힘에 굴복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 자, 힘에 의한 영향력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힘에 의한 영향력은 오래 간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 힘이 사라지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힘 이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의 원리를 리더들은 항상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죠. 결국 마음을 잡는 자가 세상을 잡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칭기스칸에게서 그런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인데요. 세상의 모든 영웅들의 이야기는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미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칭기스칸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하자면, 그 척박하고 사나운 몽골 초원의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칭기스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같이 따라 나서게 하는 그런 힘들이 칭기스칸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 간의 관계도죠. 먼저 키아트족이 어느 종족이고 타이치오드 시족이 어느 시족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같은 몽골계지만 시족이 서로 다릅니다. 이 칭기스칸의, 즉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의 시절에는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던 키아트 시족과 타이치오드 시족 두 몽골 종족을 아버지 예수게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게가 부족장을 했지요. 그런데 아버지 예수게가 죽임을 당하자 태무친의 가족들은 일순간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게가 살아있을 때는 잠재적인 경쟁 상태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게의 리더십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게가 죽자 예수게가 본래 속해 있었던 키아트 시족도 태무친을 버리게 되고, 타이치오드 시족은요 말할 것도 없이 태무친과 그의 가족을 냉정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태무친이 성장한 다음에는 타이치오드족의 족장이었던 타르코타이 키를톡이 태무친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때 붙잡혀서 키에 채워지는 등 아주 많은 고생을 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태무친과 그의 가족들이 푸르노스라는 곳으로 피해서 깊이 숨어 지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지자 태무친은 늘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의 약혼녀를 찾아갑니다. 어린 시절 단지 며칠 동안만 함께 지냈을 뿐이지만 그는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르테를 얼른 찾아오고도 싶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워낙 어렵다 보니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르테를 찾아갔습니다. 자, 보르테도 태무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보르테를 자기 궤로로 데려와서 지낸 이 시기는 그야말로 칭기스칸에게 있어서는 가장 꿈같은 시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시기에 또 하나 결단을 합니다. 이 태무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결단인데요, 그의 친구 보르초를 부릅니다. 이 보르초는요 후에도 태무친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8마리 말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말을 찾도록 도와준 부잣집 도령이었거든요. 그를 불러낸 겁니다. 이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제 나와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르초라는 인물을 불러내서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동안은요 푸르노스 깊은 곳에 숨어 지냈었는데 그는 이제 보르기 에르기라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곳은요 약간 언덕바지 곳입니다. 그래서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태무진이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도 이제 세상 앞에 나와서 커밍아웃해서 나도 당당히 내 잃어버린 부족들을 찾아보겠다. 나 여기 있다. 나 예수게의 아들 태무진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키아트족,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돌아오라,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때마침 귀한 선물이 도착을 합니다.
그 아내 보르테 집에서 귀한 단비 가죽 옷을 선물로 보내온 것입니다. 이때 그 단비 가죽 옷을 자기가 입는 것이 아니라 온칸을 찾아갑니다. 일찍이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온칸을 찾아가서 내가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칸이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담비 외투의 담례로 흩어진 너의 나라를 모아주마.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콩팥이 있는 허리 밑에 홍추뼈 있는 가슴에 있도록 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해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를 불렀습니다. 이제 결혼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초원의 강자인 온칸의 지지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에는 제법 많지는 않아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꽤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보르기에르기에 있었던 태무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지요. 자, 먼저 여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계의 큰 부인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큰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소치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태무진의 어머니 후엘론이 있고요. 그의 아내 보르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테물룬이 있었고요. 그 집안을 돌보는 유모 역할을 하는 늙은 유모 코아그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5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이복 동생인 벨구테이, 그 다음에 밑에 동생 카사르, 카치온, 테모게가 있었습니다. 보르초 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장장이가 맡겨놓은 아들 젤메가 있었습니다. 자, 12명 중에 5명이 여자고요. 7명이 남자입니다. 이렇게요. 최소한의 집단을 이룬 태무진은 이제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서 그의 흩어진 부족들을 모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 일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항상 되어지지 않죠. 자, 뜻밖의 일이 발생해서 태무진은 너무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메르키티 부족이었습니다. 메르키티 부족이 복수를 나서게 되는데요. 사실 태무친의 어머니 후엘로는 아버지 예수게이가 메르키티족 남자에게서 뺏어온 것이거든요. 납치해서 약탈혼을 한 것이거든요. 자, 아버지 예수게이가 후엘론을 납치해 왔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게이와 후엘론 사이에서 바로 태무진이 태어난 겁니다. 메르키트족이요, 20년도 지난 일이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무친의 소식을 듣고 있다가 태무친이 결혼도 하고 또 세력을 키워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오랜 원한을 갚으려고 메르키트 부족이 300명의 별동대를 급파하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새벽에 코아그친 유머가 무엇인가 땅에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얼른 후엘론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자, 언제고 이런 순간이 올 줄을 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마치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도피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위에서 말했듯이 총 12명이 있었는데요. 말은 9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들이 용맹하다 할지라도 300명의 적군들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망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살짝 문화 충격을 받는데요. 도망가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성인 남자 7명이 한 마리씩 말을 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딸 테물론을 앞에 태우고 말을 타고 도망을 합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잡힌다고 한다면 자, 메르키트 쪽에 의해서 배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먼저 태웁니다. 자, 며느리는 다시 구하면 되지만 자기 딸은 다시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이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는요, 그냥 누구도 태우지 않고 예비말로 데리고 갑니다. 이 몽골족들은요, 전쟁을 나갈 때나 도망가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예비말 한 마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몽골 사람들의 생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구만 남았습니까? 보르테가 남았고요. 코아그친하고 소치겔이 남았습니다. 여자 셋이 남았습니다. 말이 9마리인데 보르테하고 코아그친하고 소치겔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 부인을 남겨두고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비겁한 남자처럼 보이지만, 자, 이 삶의 기준이 다른 거죠. 몽골 초원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약탈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망가는 순수의 기준은 뭐냐면 어떻게 도망가야, 누가 먼저 도망가야 가장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것이냐.
거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살아남는 것, 이것이 몽골에 있어서 가장 큰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먼저 죽어버리면 가족이 전부 없어지니까 남자들부터 먼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훨씬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약탈혼이 유행했기 때문에 젊은 여자는 잘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는 오히려 데려다가 자기들의 부인으로 삼아버리니까 이 보르테는 죽을 가능성이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죽을 가능성이 큰 남자들부터 도망가고 여자들은 남겨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소치겔은 그냥 게르 안에 있다가 붙잡히게 되고요. 코아고치는 소달구지에 보르테를 숨겨가지고 도망을 하다가 급히 가다가 그만 수레가 부러집니다. 끝내는 잡히고 합니다. 소치겔, 부르테, 코아고치는 그대로 다 잡혀버린 것이죠. 이때 테무친과 남자 7은 말을 타고 모두 보르칸 성산으로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3일 동안 그들은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자, 메르키트족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복수를 어느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테무친의 아내인 부르테를 잡아온 것만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자, 후에 테무진은요, 자신을 살려준 보르칸 칼톤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후에 이제 곧바로 사태 수습에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실력자 옹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 당시에 벌써 옹칸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옹칸의 캠프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는 것이 흥미롭죠. 아무튼요, 테무친은 옹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옹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모카 아우가 코르코나크 조보로에 와 있다. 나는 이곳에서 이만의 군대를 출장시켜서 우익으로 하고 자모카 아우는 이만의 군대를 좌익으로 출정토록 하겠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 메르키트로 갈지를 자모카 아우가 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이때 자모카가 어디 있었냐면 코르코나크 조보로입니다. 보르기 에르기로 나와 있을 때, 자, 메르키트족으로부터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옹칸이 그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부족을 찾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뜬금없이 자모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모카는 당시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냐면 프로노스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모카는 기존의 몽골족을 이미 그 세력권 안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옹칸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메르키트에 대한 복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옹칸도 젊은 시절에 메르키트족에게 잡혀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에 복수심을 품고 왔었는데 이 기회에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옹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자모카를 끌어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테무친에게 뭐라고 약속했었냐면 흩어진 너의 나라를 되찾게 해주겠단 말했었죠. 그런데 이 약속은 누가 키를 주고 있냐면 자모카가 키를 주고 있습니다. 자모카는 지금 병력을 2만 명이나 동원할 정도로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모카 세력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 테무친의 형제 시족들이 다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테무친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모든 몽골 시족들이 거의 이 자모카 밑으로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무친의 나라를, 즉 키아트 족속도 거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무친이 자기 나라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어떻게든 이 자모카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옹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옹칸의 또 하나의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자모카의 세력이 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옹칸의 판단인 겁니다. 원래 자모카는 이 옹칸의 아들뻘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모카의 세력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모카의 세력을 견제할 만한 누군가가 필요한데 테무친만한 인물이 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옹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모카를 끌어들이는 것이 자신의 약속도 지키고 원수도 갚고 또 자모카를 견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그런 계책인 것이죠. 거기다가 이 메르키트족은요, 유목과 농업을 같이 하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원의 종족들보다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전리품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노련한 옹카는요, 태무친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찾기를 원하는 네 부족은 전부 자목화 밑에 있으니까, 자목화 세력권 안에 있으니까 이제 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목화와 동맹을 하고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노련한 옹칸의 수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태무친은요, 동생 둘 즉 카사르와 벨구테이를 자무카에게 보냅니다. 그를 통해서 자, 옹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무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침소가 비어있는 것을 알고 내 애가 끊어졌다. 가슴이 도려져 나가는 것을 알고 내 간이 아팠다. 원수를 갚아 메르키트를 없애고 브루테 부인을 구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대뜸 보톡한 보르지에서 결집하자라고 합니다. 이 보톡한 보르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오논강 상류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키트 쪽이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논강 상류에 자,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요, 옹칸이 예측한 대로요, 태무친을 모질게 버렸던 그 타이치오드족, 키아트 종족을 1만 명을 또 동원을 합니다. 이 자무카가요. 그리고 자기 직속부하 1만 명, 그래서 2만 명을 동원을 해서 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옹카는 이쪽에 지금의 울란바토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 쪽을 따라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원래 태무친을 죽이지 못해서 이 안달이 났었던 타이치오드족, 또 같은 시족이면서도 배신했던 키아트족이 자, 태무친을 위해서 진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요. 자, 이것은 태무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던 것이죠. 결국은요, 자, 이 세 사람, 즉 자무카, 태무친, 옹칸이 모여서 이 당대에 쟁쟁했던 인물 셋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태무친은 양쪽에 부족장 둘, 그것도 군사 4만 명을 거느리고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간 겁니다. 4만 명이 몰려오는 소식을 듣자 메르키트들은 허겁지겁 바이카르로 북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자, 도망치는 메르키트 사람들 사이에서 태무친은 막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브루테, 브루테 마구 찾아다닙니다. 태무친의 부르는 소리에 브루테가 우마차에서 뛰어내려 달려옵니다. 둘은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와락 끊어 안았습니다. 그런데 태무친은 그 순간 그녀의 배가 부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임신한 것이죠. 태무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후에 브루테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방문객, 손님이란 뜻을 가진 주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요,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잘 키웁니다. 자, 여기서 태무친의 도량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승리를 했습니다.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무카와 태무친은 둘이 공동 유목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 둘은요, 세 번째 안다 의식을 맺습니다. 세 번째 의형제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메르키트 족장으로부터 빼앗은 황금 허리띠를 채워주고요, 또 말 위에 상대방을 태워주고 이렇게 세 번째 안다를 맺습니다. 서로의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밤에는 연인처럼 둘이서 한 이불을 덮고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모든 종족들에게 이 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자무카와 태무진, 이 둘은 오래 못 갈 운명이었죠. 자무카는 내심 태무친이 자신의 부하가 되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자신이 태무친의 어려움을 구해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부하가 되어줄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태무친은 이렇게 되기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부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점점 야릇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자,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같은 캠프 아래서 탁월한 리더 둘이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도 자연히 갈리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둘은요, 묘한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캠프 안에 있었던 여러 유목민들은 둘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을 강요받는 묘한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되겠지요. 어느 날 자무카가 알듯 말듯한 말을 태무친에게 합니다. 유목지를 옮기자고 제안을 하면서 두 사람이 나란히 우마차 뒤에서 말을 타고 가고 있을 때 이 자무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무친 형제, 산에 바짝부터 서령하자. 우리의 말치기들이 오두막으로 가게 하라. 시내에 바짝 붙여 서령하자. 우리의 양치기, 새끼 양치기들을 골짜기로 가게 하자. 자, 이 말을 딱 했을 때요,
칭기스칸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여러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자, 가장 근접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말치기하고 양치기하고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묵하는 지금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 거냐면 말치기 진영들은 나를 따라올 것이고 너는 양치기들이 있고 네 갈 길을 가라. 아마 자묵하도 이쯤 되어서 결별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층 유목민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처음에는요, 태무친이 이 말을 듣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후엘룬과 자기 아내 브루테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듣더니 브루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목하가 요즘은 짜증을 잘 낸답니다. 하긴 우리에게 짜증 날 만도 하지요. 방금 자목하가 한 말은 우리에게 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묵지 맙시다. 이대로 이동하면서 그대로 헤어져 밤새워 이동합시다. 아내가 브루테가 이 말을 합니다. 브루테의 이 말을 듣고 태무친이 결단을 합니다. 그날 밤에 수경을 하지 않고 밤새워 걸어갑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자묵하와 멀어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결별을 선택한 것이죠. 자, 브루테의 제안대로 태무친은 자묵하와 결별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날 밤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태무친이 가족만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걷는 태무친의 뒤로 335 수많은 몽골족들이 태무친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자묵하와 태무친 사이에서 결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극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몽골 비사에 보면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태무친이 아마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키아투족들이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4마리의 충성스러운 게다라고 하는 뜻에서 사구라고 하죠. 수부타이와 쿠빌라이가 이들이 따라 나섭니다. 아주 탁월한 인물들이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수많은 하층 유목민들이 태무친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것은요, 태무친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능력입니다. 그에게는 그를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확실히 그 당대의 몽골 초원에서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리더십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수많은 하층민들이 그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사회는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농경사회 못지않게 신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족끼리 뭉치고요, 명문 시족들이 몽골 사회에서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층 유목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명문 시족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이 태무친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목하와 다른 점입니다. 아까 자목하가 태무친과 결별하라고 할 때 그는 양치기들을 데려가라 이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거든요. 사실 자목하는 실력보다는 계급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몽골 리더였습니다. 그런데요, 태무친은요, 그들과 1년 반을 함께 있으면서 이 계급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신분보다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후에 태무친이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양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아무튼 수많은 하층 유목민들이 태무친에게서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태무친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태무친의 위대한 점 하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무친은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줄 알았고요. 자기가 귀족의 피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무수한 고통 속에서 하층민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하층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도량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묵하와는 다른, 전통적인 몽골 리더와는 다른 이 리더십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하는 그런 변화의 원동력, 리더십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태무친이 자목하와 결별하면서 수많은 유목민들이 그를 따라 나서게 된 근본적인 동기를 살펴보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태무친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몽골 사회 가운데 어떻게 반영되어서 나타나는지는 다음 시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